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저 바닥까지 내려가 있던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이렇게 한 해 끝까지 올려주는 수다학입니다. 자, 코로나가 정말 우리 생활에 너무나도 깊숙이 침투해버린 요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 정말 그 필수가 돼버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습관을 올바르게 들일 수 있는 방법 효과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우리 전문가 세 분이 지금 계속해서 스페셜 방송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필근 씨. 네, 정말 매번 이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오. 네, 정말 어떤 위기가 닥쳐도 네. 방법이 없진 않다. 네,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실직고 하자면은 저는 이제 강연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지루하지 않나. 아하. 이런 좀 편견이 있었는데 전혀 그걸 또 깨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루하면 다들 채널 돌리시지 않습니까? 그쵸. 신경 많이 쓰죠. 맞습니다. 신경 써주셔야 돼요. 네, 맞아요. 선생님들도 네. 저 선생님 지루해 뭐 이런 말 듣는 거 별로 좋지 않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재미있는 방송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네. 수학은 절대 지루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김남준 선생님, 한대희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잡는 방법, 선생님들의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야기는 우리 김남준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죠? 네네.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수학에 대한 흥미거든요. 흥미. 흥미. 그러네.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혼자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했죠. 네, 맞아요. 그 수학에 대한 감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이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수학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즐겁게 대하는 아이와 수학을 어렵게 대하는 아이는 앞으로 이제 그 학습 격차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수학이 즐거워지는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야,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게 네네. 저희 수학 앞으로 그 오는 그 학부모님들의 어떤 고민이나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네네. 바로 수학을 재미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게 가장 많이 오거든요. 그런 방법이 글쎄요. 아직까지 저는 못 찾았지만 네, 하지만 선생님들은 찾아주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 수학을 재밌게 느끼는 방법 들어보겠습니다. 열 살 소년의 일화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소년은 하굣길에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 들렸고 그곳에서 특별한 수학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에는 10살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난 수학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소년은 그때부터 그 문제에 도전했고 40살이 되던 1999년 6월 그는 300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수학 역사상 가장 지독한 수수께끼라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많은 청중들 앞에서 증명해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 중 대부분은 수학을 좋아합니다. 물론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런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아이들의 수학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의 수학에 대한 경험은 수학에 대한 강한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어렸을 때 수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한 학생들은 앞으로 수학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은 수학을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수학이 즐거운 우리 아이들의 수학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수학의 상당 부분은 계산을 필요로 하는 연산이나 측정 영역이고 미리 익힌 수학 원리나 절차를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1학년 때 배운 덧셈과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덧셈은 기본적으로 계산 절차나 원리가 같습니다. 또한 소수의 덧셈이나 뺄셈도 같은 구조입니다.
몇 자리 수인지, 소수점이 있는지, 받아 올림이 있는지, 받아 내림이 있는지 이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초등 수학의 많은 부분을 연산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한 실력과 자신감을 갖추려면 적정 수준의 계산력은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연산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수학에서 꼭 필요한 숫자나 기호 쓰기, 선 그리기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입니다. 숫자나 기호는 식을 나타내거나 풀이를 쓸 때 꼭 필요한 것인데 학생 자신이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악필인 경우가 많아요. 학생 자신이 쓴 식이나 풀이를 알아보기 어렵다면 자신이 푼 과정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부한 내용이 잘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숫자 쓰기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자를 이용하여 고등선 긋기, 컴퍼스로 원 그리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수학 시간에 꼭 필요한 기능들인데 자로 삼각형, 사각형 같은 도형을 잘 그릴 수 있고 컴퍼스로 원을 능숙하게 그릴 수 있다면 수학 시간에 좀 더 자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산 능력과 함께 올바른 도구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 수학을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 혼자서 온라인 학습을 해나갈 때에도 당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학이 즐거운 두 번째 방법은 도전할 만한 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연산 실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계산이나 문제풀이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수학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많은 부모님께서 교과서 수준을 뛰어넘는 심화 문제를 풀려야 하는지 또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고 반복 연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교과서와 익힘책 그리고 문제집 한 권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는 기본, 응용, 심화,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집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집을 골라야 하는지 또 몇 단계까지 몇 권이나 풀어야 하는지 고민되실 거고요. 이것 때문에 아이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서 한 권을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연습하면 됩니다. 만약 좀 더 연습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문제집 한 권 정도 보조 교재로 활용하는 것도 무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학을 포기하거나 수학을 싫어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공부에 충실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과는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초등 수학이 직관에 의한 활동 중심, 경험 중심이라면 중학교 수학은 개념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심화된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중학교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부모님이 아이에게 어려운 문제풀이를 강조하고 또 강요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수학이랑 멀어지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수학에 자신이 없고 재미도 없는데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에서도 잘 들을 리 없겠지요. 꼭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양과 난이도의 문제집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이 즐거운 세 번째 공부법은 책과 체험을 통해 수학과 친해지는 풍부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과학에서 다루는 공룡이나 별자리, 또 사회 시간에 배우는 조상들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책이나 과학관 또 박물관에서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수학은 어떤가요?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이미 많은 학습지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수학에 대한 경험은 교과서나 문제집을 통한 문제풀이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엔 온라인 수업만으로 될까 걱정하는 마음에 더 많이 연습시키고 문제집도 더 풀리고 이런 조바심을 갖는 부모님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수학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경험이 오히려 수학과 멀어지는 요인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교과서와 문제집에서 벗어나 신비롭고 다양한 수학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이나
체험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학 체험 활동은 다소 어렵겠지만 이번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수학에 관한 이야기책을 골라 읽어보면 어떨까요? 수학 이야기책에서 수학 퍼즐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많은 수학을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학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고 수학에 대한 지식의 폭도 넓힐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아이가 수학을 즐길 수는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탐구하는 수학 공부를 한다면 사교육 없이도 초등 수학은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도 잘 배워 나갈 수 있고 온라인 학습도 큰 어려움 없이 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네. 결국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흥미 유발, 네, 재미있게 느끼게 하는 거. 이 수학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결국에는 학습 격차를 줄이고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그 습관도 네. 아주 잘 잡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맞아요. 사실 초등학교 수학은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네.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사회의 어떤 경쟁이나 또 학부모님들의 조바심이 수학을 어려운 과목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좀 더 수학에 대한 긍정적 경험,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수학은 재미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수다학에서 그 매스 투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숨은 수학 찾기. 했었죠. 박물관에서 숨은 수학 찾기, 뭐 야구장에서 숨은 수학 찾기,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수학을 어떤 일상 생활 속에 접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은 열리지 않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수학 체험전 행사가 상당히 많이 열렸었거든요. 코로나19가 물러가면 이제 뭐 수학 체험 행사나 그리고 또 수학 박물관, 또 수학 문화관 그런 곳에서 수학을 좀 더 즐겁게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야, 강연이 끝나자마자 바로 팁을 하나 또 투척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으십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꼭 유념해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기본적인 계산이라든가 기능들이 숙달돼야 되지만 자신감이 중요하다. 또 흥미라든가 재미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깊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기본에 충실하고 네네. 기본서만 잘 풀어도 초등학생은 충분하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수학도 다른 그 과목처럼 서점에서 재미있는 책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가깝게 네. 느끼고 접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 강연으로 다 전해주시지 못했던 이 재미있는 공부법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한번 네네. 이야기를 네네. 해볼게요. 재미에 보드게임만한 게 없죠. 보드게임 재밌죠. 그래서 수학에 관련된 보드게임이 있는데 로봇 땡땡. 네. 그래서 내 앞사람의 카드랑 내가 뽑은 카드의 숫자를 더해가지고 77이 넘지 않는 거. 또 77처럼 이렇게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가 같지 않게 11, 22, 33 이렇게 같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 있고요. 네. 또 이제 혹시 아시는 또 보드게임이 있나요? 수학과 관련된? 그것도 연관이 있는 건가? 어떤 거예요? 과일 그림 그 할리 땡땡 그 딱 지금 다섯 네. 개만 땡 치는 거. 그렇죠. 아주 잘하시네요. 야. 덧셈과 뺄셈을 연습할 수 있는 더해서 그렇죠. 5가 나오면 이렇게 탁 치는 거잖아요. 그 그렇구나. 게임도 좋고요. 네네네. 또 이제 도형과 관련해가지고 메이크 앤 땡땡땡땡이라고 네. 이제 완성된 그 건축물이 딱 칸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가운데에 있는 베이지색 카드를 얼른 가져가는 야. 그런 게임도 있고요. 또 소마 큐브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크기가 같고 면이 접하는 3-4개의 큐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된 블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 블록을 잘 조합해서 정육면체를 만드는 방법이 240가지나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만들다 보면 그런 도형 감각이 살아나겠죠. 네네네네. 네, 또 펜토미노라고 그거 알아요. 펜토미노. 저희 그거
저기 배웠잖아요. 저기 뭐? 베스토에서 와, 저기 뭐? 도형 5개 해가지고 저 만드는 네, 거 맞죠?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럼요. 네. 그건 제가 압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이 그럼요. 네.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 이거. 그래요. 그런 줄 알았었어요. 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 오해를 하고 계셔요. 그런 게임 펜터미너 같은 게임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럼 보드 게임 말고 또 제가 하는 것 중에는 이제 요즘에 SNS에서 유명하게 해시태그 샵 달아가지고 많이 하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수학 시간이 끝나고 핵심 단어를 그렇게 샵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6과 8을 통분하면 24. 예, 또 해시태그 달고 그럼 너와 나의 통분은 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곱하기 세로는 SNS 14점. 감성을 약간 네, 건들면서. 그렇죠. 오, 같이, 좋은데요? 예, 그림 그려보면서. 저와 필근이의 통분은 회식이죠. 네, 그 회식에서 만날 수 있죠. 맞아요. 네.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절로 좀 즐거워하지 않을까. 네. 빠져드는 거죠. 정말 그렇죠? 좋은데요. 네네. 아이 보고 수학 잘해라 이렇게 말로만 강조하지 마시고 부모님 먼저 수학과 친해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부모님이요? 그래요. 아이가 즐거워지는 학습법인데 부모님이? 네. 수학에 관한 영화 이제 그런 것을 아이랑 함께 보면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오. 그다음에 학창 시절 배웠던 그 수학자들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네네. 그래요. 아유, 네. 딱 한 명 알잖아요. 네, 유일한데요? 그래서 그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그 수학과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수학이 즐거워지는 방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꼭 문제집을 풀어야만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네네. 얘기를 저희가 수학에서 진짜 정말 만 많이 번까지는 아닌가. 근데 아마 진짜 1000번은 했습니다. 예, 1000번은 분명히 한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번에 이제 이소연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말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이제 분수의 덧셈을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선생님이 되고 부모님이 학생이 되어서 아이의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가르친다는 생각에 좀 뿌듯해하고 그렇죠. 신이 나죠, 신이 뭔가 나죠. 자기가 배운 내용을 잘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예,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자주 이렇게 공부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의 입장보다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을 해주신 네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 들어보면 정말은 그 수학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는데도 역시 그 부모님의 어떤 지분이 네. 굉장히 많이 90% 이상은 사실은 부모님이 그 지분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학습에서 하는 그 기간 동안 수학 학습의 기본이 되는 것에 네네. 좀 더 충실해지고 익히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겠지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나 흥미나 태도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학생한테 이렇게 진도 엄마가 딱 정해서 이거 해라, 이 문제 여기까지 풀어라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얼만큼 할지, 주일에 얼마만큼 할지 이런 속도라든가 속도. 그다음에 학습을 평가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눠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나의 목표가 되게 그러니까 이김책 같은 거는 이제 놓치지 않고 푼다. 학습 일지 꼬박꼬박 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기 목표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아이가 컴퓨터로 딴짓하는지 부모가 매일 아이를 감시하려고 한다면 아이는 아무래도 뭔가 자기가 한 행동을 숨기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얼마나 이제 잘했는지 그런 것을 이제 그 확인할 때는 아이가 잘한 부분을 찾아서 칭찬하고 아이를 격려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그 매일 조금씩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익숙해지고 좀 이렇게 좀 길이 든다 그래야 될까요? 수학에 대해서 좀 편하게 가깝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선생님을 만나는 시대입니다. 참 사실은 참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참 안타까운 건데 어쨌든 그 학습 장소라든가 환경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뭐 이런 거는 좀 꼭 챙겨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지금 놓치고 있다. 좀 깜빡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좀 텍스트를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화려하고 직관적인 영상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에 익숙해져가지고 네. 이제 그런 영상이 없으니까 이해하기 힘든. 그래요. 오. 예, 그래서 집에서는 좀 아날로그식 그런 학습을 오히려 챙겨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과외지라든지 색칠하기 뭐 이런 조작 활동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독서 있죠. 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꼭 30분이라도 최소 30분이라도 가져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이 기억하고 암기하고 하는 것들을 요즘 아이들은 좀 촌스러운 공부법이다. 예, 옛날 공부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런 아날로그식 학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시험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은 이제 성장 중심, 과정 중심으로 평가가 바뀐 거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네네네. 또 기억이나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한 이후에도 종이에다가 쓰고 다시 기억해보고 암기하고 글을 읽고 하는 그런 학습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 진짜 암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좀 의외입니다. 왜냐면 저희 때는 이해가 안 가면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변해가다 보니까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야흐로 온라인 학습의 시대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 커지는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기 주도 학습, 아주 올바른 습관 들이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첫날 우리 이소영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복습으로 관리해주는 방법, 출력이라는 아주 그 좋은 표현을 써주셨고, 네. 또 우리 두 번째로 한대희 선생님께서 이 습관을 잡는 학부모의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오늘 또 끝으로 김남준 선생님이 재미있게, 정말 수학을 재미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공부법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또 뭔가 아직까지도 해줄 말씀이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어린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우리가 그 운동 선수가 아니어도 운동을 즐길 수 있고 음악가가 아니어도 음악을 즐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수학자가 아니어도 이제 수학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을 꼭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을 즐길 수 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수학을 접하면 수학 공부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당연히 아이들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이제는 진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지지해 주면서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대희 선생님도요? 아이들의 학습 습관은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요. 네. 코로나19는 곧 끝나겠죠. 네. 그리고 아이들은 금방금방 커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있는 행복한 시간을 좀 네. 더 의미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스스로 행동하고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까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될 거고요. 네. 교육자는 연극 배우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극을 하시는 분들은 무대에 서면 자기 감정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러지 않아도 기쁜 감정, 슬픈 감정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들도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재밌었다라고 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재미있으면 잘하게 되지만 또 잘하게 되면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나 TV 같은 것은 사실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좀 수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쾌락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악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이런 거는 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그렇죠.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생산적인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거를 연습하다 보면은 즐겁고 재밌어지는 순간이 오는
않는 거라는 거 네. 예, 아이들한테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 또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라는 것이 엄마가 너 숙제해 공부해 라고 했을 때 그냥 군말 없이 하는 거 아니면 아이가 그냥 오늘 할 일 엄마가 말 안 해도 하는 거 이거가 아니에요. 이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공부한 것을 다시 점검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려면 사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좀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니까 네. 마음 조급하게 먹으시지 마시고 꾸준히 이 온라인 학습을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마무리 짓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게 3주 동안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이 강연들을 들으면서 제가 참 지분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배로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 많은 필근이와 함께 하시죠. 네. 그 뭔가 필근 씨가 어떤 그 수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프로그램이 좀 격은 좀 무슨 올라간 것 말씀이세요? 같은 느낌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예, 예. 제가 조용해서 분명 심심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엔 뭐 많이 떠드는 필근 씨 기대해 볼게요. 네. 자, 온라인 학습 시대가 갑자기 찾아오고 이 학습 격차가 나타나면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 즐거운 수학 공부법이 뭐 그야말로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지만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뭐 예전부터 항상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고요. 환경이 변화됐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것을 갑자기 준비해야 하나, 뭐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항상 수학 공부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신다면 지금 이 시기도 또 일상을 찾은 후의 수학 공부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해 주신 우리 한대희 선생님, 김남준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우리 세 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뭐 필근 씨도 네. 예. 뭐 조금 조용했지만 예, 예.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 자기 주도 학습 습관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던 수다학 스페셜 방송 3주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수학 고민 정말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 수학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도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